네, 세계는 빠르게 움직이는데 지금까지도 그랬는지 모르지만 나라가 우리를 지켜주면서 빠르게 세계를 따라잡도록 인도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당분간 못할 것 같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나라도 우리라도 같이 공부하고 같이 지켜봐야 됩니다. 테크놀로지의 새로운 흐름 소개해 주실 최승병 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모시고요. 2025년에 뜰 기술, 뜰 기업들 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복이 많아야 될 텐데 복 많을 것 같으세요, 새해? 아휴, 뭐 일복은 터질 것 같습니다. 그래? 네. 그럼 다행이네요. 엄청 잘 나가고 계시다는 건데. 아니요, 우리 그런 건 아니지만 물리학 박사이면서 경제 전문가이신 또 기술 전문가이신. 뭐 그런 것보다도 뭐 방금 전에도 얘기 나왔지만 워낙 이 전국이 혼란스럽다 보니까 네. 뭐 세계를 따라잡고 국내를 따라잡고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힘들겠지만 또 이 희망을 향해서 한 걸음 또 나아가 보면 좋겠는데요. 연말 연시면 항상 저도 항상 그 여러 리서치 기관에서 올해는 AI의 시대, 올해는 블록체인의 해, 올해는 뭐 유비쿼터스 뭐 이런 얘기 공부하면서 트렌드 따라잡는 공부 좀 했었는데 올해 하나도 못했습니다. 비상경험 사태 이후에 민주주의와 헌법에 대해서 공부하느라고. 그런 공부해야 될 12월을 다 탄핵 정국으로 흘려보내가고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뭐 여전히 연구기관들은 많이 내놓고 있죠. 2025년은 어떤 해가 될 것 같습니까? 네, 뭐 여러 글로벌 리서치 기관들도 많이 내놨고 당연히 뒤에서 우리나라에 또 많은 여러 가지 싱크탱크들에서도 관련된 이야기들을 다 하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요. 뭐 올해 역시 가장 핵심은 역시 AI인 것 같습니다. 네. 뭐 크게 변한 건 아니고요. 뭐 최근 한 2020년대 들어서는 사실 AI가 거의 휩쓸다시피 했죠. 보통 많은 전망기관에서 뭐 탑 10 뭐 기술 트렌드 아니면 뭐 탑 25 기술 트렌드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보통 뭐 2020년대 들어와서는 대충 한 그중에서 50%에서 60% 정도가 사실 AI로 차 있었는데 올해는 제가 연례적으로 쭉 다 정리하다 보니까 올해는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거의 한 그래요? 80에서 90%가 거의 AI랑 다 직간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최 박사님은 전에 삼성경제연구소 계실 때부터 이런 작업을 계속 해오신 거죠? 네, 계속 해왔죠. 아무래도 기업에서는 항상 중장기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 뭐 대비를 합니다만은 연말 연시 되면은 혹시 우리랑 또 우리 전망이랑 다른 얘기를 하는 건 없나, 변한 상황은 없나 계속 그런 거 해왔고요. 또 이맘때면은 그런 전망기관들이 내놓은 걸 다 모아갖고 다시 한번 또 경영진들한테 보고하고 그런 작업들을 해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일단 대세는 AI다. 네. 대세가 이렇게 정해지면은 그 대세는 그대로 보통 갑니까? 오랫동안 지켜본 결과 어때요? 그렇진 않습니다. 항상 이게 이 기술 트렌드라는 것이 아무래도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너무나 당연하게 보이는 것들도 있지만은 약간 좀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싶은데도 약간 침소봉대하거나 아니면 억지로 막 끼워 넣어서 뭔가 구색을 맞추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이를테면 10대 기술 트렌드를 뽑는다고 하면은 그림이 딱 좋은 게 한 3대 테마, 10대 트렌드 해갖고 뭐 그룹핑을 3개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그림이 좋아지니까 막 그렇게 짜 맞추다 보면은 요거는 하나 더 넣어야 되는데 이거는 근데 넘치는 걸 하면서 빼기도 하고 요거는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도 테마가 되려면 한두 개 더 넣어야 돼 하면서 막 이것저것 쪼개서 집어넣고 그러다 보면은 이건 왜 넣었을까 싶은 억지스러운 게 항상 있죠. 그런 것까지 선별해서 보셨으니까 오늘은 딱 뜰 것만 알려주세요. 네. 그래도 알겠습니다. AI 하면은 AI는 뭐 이제 다 들어봤어요. 우리가. 근데 AI 중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 AI 반도체 얘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생성 AI 얘기도 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연말연시에 나온 리포트들에서 딱 눈에 띄는 거는 뭐가 있습니까? 네, AI가 뭐 그만큼 저변이 많이 확대된 건 사실인데 이제는 뭐 본격적으로 이것들이 우리 생활 주변 곳곳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양상을 갖다가 여기서 좀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AI가 everywhere에 지금 침투하고 있다는 이걸 적절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각 전망기관들도 적절한 용어들을 많이 고심한 흔적이 있는데요. 근데 고심한 흔적을 딱 결국에 결과를 보면은 레트로인 것 같습니다. 레트로요? 네, 대표적으로 옛날에 나왔던 거? 대표적으로 보면은 뭐
발표하는 전망기관 중에 딜로이트 같은 뭐 딜로이트 컨설팅 같은 경우에서는 곳이죠. 네 거기서 무슨 얘기를 들고 나왔나 봤더니 유비쿼터스 AI라는 말을 또 들고 나왔어요. 많이 들어본 말인데 네. 우리 유비쿼터스 아파트 광고까지 본 사람들이잖아요. 맞습니다. 뭐 기억하시는 분들은 한 20년 전에 사실 그러니까요. 유비쿼터스가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아, 그게 다시 나왔어요? 네, 그 당시 스마트 시티 할 때도 엄청나게 UCT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사실 유비쿼터스라는 말의 의미는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은 어디나 존재하고 있는 그런 편재하는 뭐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나왔던 맥락은 우리가 인터넷이 곳곳에 컴퓨터가 워낙 저렴해지고 보편화되고 그리고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우리 주변 생활 곳곳 어디나 우리가 가는 곳 어디나 컴퓨터가 다 박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변엔 항상 한 뭐 10개에서 100개 정도의 컴퓨터가 우리 둘러싸고 있을 것이고 우린 어디서나 그걸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는 그게 단순히 컴퓨터가 아니라 AI가 들어간 컴퓨터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도 요즘 나오고 있다는 거죠. 네, 그만큼 우리 주변에 지금이야 뭐 컴퓨터 켜고 거기서 뭐 챗GPT한테 물어보거나 아마 스마트폰에서 한다고 하지만은 이제는 그 엣지 디바이스 같은 것들도 많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우리 주변에 많이 박혀 있는 그런 컴퓨터들에까지 이런 AI가 탑재되고 그것들이 인터넷으로 클라우드로 연결이 돼갖고 굉장히 우리에게 지능형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해줄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얘기가 나온 건데 어쨌건 뭐 그만큼 다시 꺼낼 말이 없어서 네트를 다시 할 정도로 역시 유행은 돌고 도는 건가 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유비쿼터스 컴퓨터 모든 곳에 컴퓨터라는 거였는데 지금은 모든 곳에 AI가 올 거다. 네. 뭐 당연한 얘기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만 보면은 뭐 이게 야 뭐 이거 그냥 결국에 할 말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 이건 나도 하겠다 막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은 또 내용을 또 뜯어 보면은 그 속에 약간 또 숨어 있는 중요한 함의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올해 2025년 들어와서 또 많이 이제 각광받고 있는 이런 또 AI 분야의 화두 중에 하나가 이 AI 에이전트라는 개념입니다. AI 에이전트, AI 네. 조수 뭐 이런 뜻이 되나요? 에이전트가 이제 우리가 뭐 대리인, 행위자 대리인. 뭐 그런 네, 뜻이지 네,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이제 또 사회자님도 곧 박사가 되시겠지만 논문 주제가 사실 에이전트와 관련된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맥락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사실 에이전트라는 것이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쓰던 용어인데 이게 AI 학계에서는 굉장히 옛날부터 쓰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AI 학계가 에이전트를 어떻게 거기서는 AI를 어떻게 정의하냐가 굉장히 얘기가 많았었는데 결국에 이거는 AI라는 거는 어떤 일정한 수준의 지능을 가지고 어떤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를 딱 받아서 그걸 갖다가 우리 대신 아주 스마트하게 지능적으로 해주는 그런 어떤 존재다. 우리를 대리해주는 존재다라는 의미로 이 개념을 발전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AI 이 기능 수행하는 그 하나의 덩어리를 갖다가 AI 에이전트라고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좀 뭐하지만은 나름의 지능을 갖고 뭔가 업무를 수행하는 존재라고 해서 AI 에이전트라는 또는 뭐 인텔리전트 에이전트라는 그런 개념을 계속 얘기해 왔죠. 혹시 이렇게 이해도 되나요? 로봇 청소기라는 게 있잖아요. 네. 걔는 이렇게 틀어놓고 나가면 내 집에 외출했다가 들어왔을 때 알아서 여기 구석구석 청소를 다 해놓고 그렇죠, 뭐. 제자리에 들어가서 충전을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식의 맞습니다. 존재? 네. 이런 청소 에이전트인 건가요? 이거는? 네. 그리고 뭐 여기 사회자님도 매일매일 여러 가지 새로 들어온 뉴스들 정리해서 무슨 방송하지 고민하는데 네. 기존에는 우리가 직접 서치해야 됐다면은 이를테면 AI 에이전트가 딱 어디 심겨져 있어갖고 그날 들어온 아주 재미있는 뉴스들 그중에서 우리 이 끝내주는 경제에 소개할 만한 뉴스들만 쫙 골라내갖고 토픽을 쫙쫙쫙 정리해주고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서 밤새 무슨 일 있었어? 라고 하면은 지금 재밌는 토픽들이 이런 거 있습니다. 방송 주제는 이런 거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스크립트까지 초안을 잡아봤는데 한번 검토해 주세요. 이렇게 딱 제시하면은 그게 일종의 AI 에이전트가 되는 겁니다. 네. 그게 화두가 된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그전에는 뭐 저희가 챗GPT 나오고 생성형 AI가 나오기 전에는 물론 뭐 AI라는 게 개념이 있긴 했지만은 그 정도까지 지능적으로 뭔가 해주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AI에서의 오랜 개념을 이제는 본격적으로 꺼내들어도 될 만큼 AI 기술이 발전했고 사람들이 AI에 대한 만족도도 굉장히 높아졌다. 그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준이 됐다.
그런 의미로 지금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이 점에서 제가 뭐 AI 굉장히 열심히 쓰시는 분들이랑 얘기해 보면은 사실 저도 그렇게까지 잘 쓰진 못하는데 이미 벌써 AI 에이전트 만들어서 쓰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혹시 소장님은 쓰시고 계십니까? 네, 나름의? 있습니다. 저도 네. 제가 연구할 때 쓰는 전공 분야 AI 에이전트 하나 만들어가지고 맞습니다. 거기다 물어보면 관련 논문만 잘 이렇게 요약해서 얘기를 해주도록 해놨죠. 맞습니다. 뭐 지금 하시는 것처럼 특히 연구자분들이 많이 쓰시는데 딱 어떤 특정 분야의 이런 문헌들을 많이 학습을 시켜갖고 딱 그 입맛에 맞게 요약해주고 결과를 뽑아주고 하는 것들로 많이 이미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런 분들이 지금은 한 3% 5% 될까요? 뭐 그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이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올해부터는 이미 그런 것들을 좀 더 편하게 해주는 그런 기업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즘 세일즈포스 같은 데가 세일즈포스. 네, 세일즈포스가 원래 뭐 기업용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공급하는 회사들인데 미국 회사죠. 그죠. 네. 세일즈포스가 원래 주가가 한참 좀 바닥을 기었다가 최근에 또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세일즈포스가 이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동안 세일즈포스가 수많은 관련 기업들을 M&A 해오면서 이런 것들을 하나의 AI 툴로서 요즘 쫙 라인업을 갖추고 내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의외로 요즘 기업 이미 세일즈포스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던 기업 구독자들이 반응이 좋다. 그래서 앞으로 세일즈 전망도 높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요즘 각광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 걔네들이 내세우는 게 뭐 세일즈 GPT, 마케팅 GPT, 그리고 뭐 슬랙 GPT, 태블로 GPT 그런 거 해갖고 여러 가지 뭐 업무용 이메일을 쓴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마케팅 계획을 세운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간단한 데이터 분석 아니면 여러 가지 소셜 미디어 활동들을 갖다가 다 이렇게 지능형 에이전트를 갖다가 커스터마이즈해서 만들어서 쓸 수 있게 해주는 이런 도구들이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고객들을 상대로 그게 이미 어느 정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확실히 이게 AI 기술이 일반 소비자들은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이제 기업에서 어느 정도 충분히 받아들일 정도는 발전이 됐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본격화될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는 함의가 올해 트렌드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업에서 마케팅 전문가나 영업 분석가 채용을 하는 대신에 세일즈포스로부터 그 에이전트를 사가지고 그냥 돌리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기업 간 할 수는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쪽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뭐 선진국 그 글로벌 기업들처럼 아무래도 그 업무들이 그 어느 정도 미국 시스템에 맞춰서 표준화된 쪽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빠르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느린 것이 한국은 여러 가지 뭐 기업의 제도나 이런 환경들이 미국이랑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툴이 한 번에 들어오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많이 커스터마이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요즘 미국 기업들이랑 얘기해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반응들이 꽤 좋은 걸 봐서 아마 올해 훨씬 이런 쪽에 기업의 지출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중요한 AI 에이전트를 채용하는 것이 기업으로서는 중요한 화두가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갑자기 재밌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사람을 채용을 하면 신입사원을 뽑아서 교육을 뽑을 때 면접도 잘해서 잘 골라내야 되고 면접한 다음에는 들어왔을 때 교육시켜가지고 키워야 되고 그렇죠. 나중에 인사 배치도 여기 이 부서 저부터 거치고 나면 넌 임원 될 수 있어 이렇게 희망을 주면서 그렇죠. 키워나가잖아요. 전통적인 인사 HR의 기능이죠. 네. AI도 그렇게 키워요? 이제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진짜? 네. 그래서 지금 그게 방금 얘기 나온 게 우리 인사 휴먼 리소스 부서의 기능인데 이제는 AI도 이런 식으로 포함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HR이 아닌 AIR까지 이제 AIR, HR. 그러면 AI 인사 관리가 리소스까지. 아니라 인사가 아니라 뭐야? AI 사 관리인가? 그런 네. 인공지능사 관리 같은 게 되는 거네요. 아니 네. 그러면 그러게 채용 같은 거네요. 어떤 AI를 들을 것인가. 그렇죠. 그다음에 교육시키는 건 학습을 뭘 시킬 것인가. 이렇게 막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뭐 기업에서 옛날 항상 공채 사원들 뽑아갖고 약간 좀 어리버리한 아직은 좀 덜 여문 인재들을 뽑아갖고 각 열심히 연수시키고 여러 가지 업무 경험 시키면서 우리 딱 일할 수 있는 워크포스로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는데 이제는 AI도 지금 아직은 좀 덜 여물었지만은 이런 거 가져다가 우리에 맞게 커스터마이저 계속 시키고 발전을 시켜가면서 이제 더 많은 우리 회사의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AI로 키우는 것도 이제는 이 HR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됐죠. 그러면 기업에서
그 IT 부서에서 AI를 다루면 안 되는 거네요. 이제 인사 부서에서 AI를 다뤄야 또. 네, 지금 그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 관할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게 IT 부서의 일이냐. 근데 많은 또 전문가들이 이건 IT 부서의 일은 아닐 수도 아닐 것이다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람 키우듯이 해야 된다. 그래서 HR 부서도 훨씬 이런 기계를 이 최신 기술을 잘 이해하는 조직으로 거듭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실제로 나오고 있고요. 그런 연구들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막 예전에 사람 뽑을 때 그렇듯이 사람 뽑을 때 왜 인사부서에서 수요를 받잖아요. 그러면 마케팅에서 몇 명 필요해, 영업에서 몇 명 필요해, 공장 생산 라인에서 몇 명 필요해 들어오면 딱 이렇게 전략실에서 온 사업 계획하고 딱 맞춰가지고 그럼 요 정도 뽑읍시다 정하는 것처럼 네. 무슨 AI 필요해, 무슨 AI 필요해요. 그러면 그 AI를 쫙 사와서 당신들이 이렇게 학습시켜서 사용하세요 하고 내려줄 수도 있다. 이런 그렇죠. 얘기? 네, 그게 바로 인력 운영의 너무 신기하다 이거. 네, 그 주요 업무인데 이제는 인력 플러스 AI력 운영까지. AI력. 그래서 AI 갖다가 미리 그런 식으로 트레이닝 해갖고 오히려 그래야지 항상 우리나라도 보면은 요즘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까 점점 부족해지다 보니까 그랬을 때. 항상 인력을 충분히 못 대줘서 원성을 얻고는 하는데 앞으로는 그건 AI를 그럼 잘 키워서 그건 훨씬 빨리빨리 조달할 수도 있고 만약에 필요 없으면 빨리빨리 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업의 여러 가지 좀 더 플렉서블한 오퍼레이션을 보장해 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인간 직원들은 다 쫓겨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뭐 그럴 위험도 사실은 내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수준까지 되기엔 조금 더 먼 일이겠지만은 그래도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테크 트렌드에서는 거기까지는 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의 이제 기술 트렌드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런 기술 트렌드로 인한 파생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트렌드는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은 행간을 읽어보면은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준비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은 확실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앞으로의 10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의 10년이 빠른 이 기술의 전환기 속에서 우리가 이런 쪽에서의 단순히 이런 걸 도입하고 뭔가 상품을 개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업의 조직이라든가 운영 시스템 자체를 이거에 맞게 지금 다 뜯어고치고 리부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전환을 지금 같이 쭉 해나가지 못하면은 10년 뒤에는 아마 기업의 경쟁력이 확 벌어질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렇게 전환하는 과정에서 또 세일즈포스 같은 형태의 기업이 또 할 역할도 그렇죠. 굉장히 커질 거고 그런 관련된 이 다양한 중간 솔루션들을 공급해주는 업체들이 굉장히 이제 각광을 받겠죠. 그러네요.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지금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AI도 있지만 네. 요즘 또 로봇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로봇 쪽으로 진화를 할 가능성은 없나요? 왜 최근엔 엔비디아도 로보틱스 하겠다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또 올해 기술 트렌드 여러 전망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데요. 지금까지 지금 2, 3년간 제너레이티브 AI로 인해서 소프트웨어 AI에 대한 관심이 극에 달했다면은 이제는 이 피지컬한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 활동하는 AI 그래서 그 AI 로보틱스 같은 것들이 크게 각광을 받을 차례가 드디어 됐다는 게 다 또 중요한 화두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엔비디아도 이제 여러 가지 AI 반도체 이런 거 많이 팔아 먹었으니까 그 다음에 로보틱스라고 쭉 얘기하듯이 최근엔 또 삼성전자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국내 또 로보틱스 기업을 지분을 많이 인수했다는 그래서 자회사화 한다는 얘기도 있었죠. 그렇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 카이스트의 그 오준호 교수님이라고 또 굉장히 로보틱스 많이 하신 분이 그분이 만든 회사이신데 여기가 굉장히 또 실력이 있어서 코스닥에서 각광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기가 이제 완전히 거기 편입이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 대세가 삼성에게 또 명확하다 보니까 이걸 완전히 지분을 더 인수해야겠다는 판단이 들어선 것 같고요. 네. 이거의 함의도 상당합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AI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은 사이버 스페이스 안에서 활동하는 AI라고 봐도 됩니다. 우리가 다 컴퓨터 안에 들어가서 말로 이제 AI한테 이것저것 물어보고 시키고 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이것이 우리 현실에서 진짜 지능적인 존재가 작동하는 거 아까 이 로봇 청소기 같은 건 있지만은 진짜 우리 주변에서 와우할 정도의 그런 존재들은 아직 없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것도 나올 때가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과 AI가 인터랙션을 더 접점을 넓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지금까지의 제너러티브 AI는 우리가 컴퓨터 앞이나 스마트폰 앞에서 앉아갖고 이제
우리 시각적인 내용을 통해서 주고받는 그런 인터랙션이었다고 하면은 더 중요한 거는 이제 AI가 어떤 우리에게 직접적인 촉각이나 뭐 청각 이런 후각, 미각 이런 것들 다른 감각들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거든요. 근데 그러려면은 실제로 AI랑 로봇 같은 그런 사물이 결합이 돼 갖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이제 필요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뭐 이 각 기관들이 이를테면 지능형 로보틱스, 뭐 멀티펑션 다기능 로봇, 공간 컴퓨팅 이런 쪽이 이제 또 2025년에 화두라고. 공간 컴퓨팅이 그런 의미군요. 네, 공간 컴퓨팅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런 모니터 안뿐만이 아니다. 우리 주변의 현실 사물과 다 엮어서 뭐 증강현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그런 쪽으로도 다양한 컴퓨팅을 뻗어나가는 방면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려면은 이거에 의해서 필요한 것들이 각종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든가 이제 센서, 그리고 뭐 공간을 처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 우리가 실제로 공간을 모델링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딱 하면 되는지, 이를테면 뭐 이사한다고 하면은 집안을 다 어떻게 인테리어를 한다든가 거기서 무슨 뭘 넣으면은 이렇게 딱 보일지 우리가 증강현실로 보여주는 것들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전에는 우리가 조금 나오다가 이 사그라드는 실망하는 그런 수준이었다면은 이제는 이 AI가 보강이 되면서 진짜 우리가 여기서도 와 할 수 있을 정도의 뭔가가 나올 시점이 됐다는 거죠. 또 물리학 박사시니까 그런 공간과 관련돼서는 물리적 공간이잖아요. 또 이제 전문성이 굉장히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딱 떠오르는 게 말씀 듣고 테슬라에서 옵티머스라고 휴머노이드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현대자동차에서도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해가지고 아까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인수한 거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원래 자기 분야 그거 아니었던 것 같은데 자동차 기업이고 뭐 이런 전자회사고 그런데 로보틱스 쪽으로 쭉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것도 중요한 트렌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미래에 결국에 돈이 어디서 나올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이미 우리가 소프트웨어 쪽에서 소프트웨어 기반의 AI는 사실 빅테크들이 너무나 큰 이 기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감히 이 판을 뒤집기가 어렵지만은 챗 GPT를 넘어서거나 구글 넘어설 수는 없겠다. 네, 구글, MS, 뭐 아마존 뭐 이런 기업들 이미 어마어마하게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뭐 AI 가속기 구하기도 쉽지 않은 입장에서 이걸 뭐 우리가 정면 승부하기는 어려운데 로보틱스는 아직 그쪽도 이 딱 우세를 점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오히려 우리가 갖고 있던 하드웨어의 강점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력을 이용을 해갖고 로보틱스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지금 뛰어들면 해볼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기대들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군비 경쟁이 전통적인 AI에서 이제 로보틱스까지 확대될 것이고 그쪽에 또 못 끼는 기업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서는 안 되지만 여기서는 해볼 만해라고 하면서 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면은 당분간 또 큰 불이 붙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우에 제조업 기반이 있기 때문에 로보틱스에서 좀 승부를 해볼 만하다. 근데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은 중국이 또 여기서 무시무시한 존재로 계속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요즘 중국이 AI 기술 관련된 것들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중국이 특히 이런 공장 자동화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AI 접목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쪽에 신경 안 쓰면은 좀 있으면 AI로 무장한 중국 제조업에 의해서 우리도 다 망할 수 있어요. 기존 하던 것들도.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필연적인 방향이라고 보이고요. 다만 이게 뭐 지금 트렌드로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긴 합니다만은 당장 어마어마하게 큰 이 세상을 바꿀 것인가라는 부분에서는 그거는 약간 기대를 약간 낮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뭐 우리가 진짜 한 몇 년 있으면은 곳곳에서 우리 인간 주변에 휴머노이드가 돌아다니고 사방 여기저기서 이런 로봇이 칙칙칙하고 인간을 대신하는 현장이 벌어질 것처럼 보이고 우리도 좀 있으면 다 이런 글래스 쓰고 뭐 다닐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만은 사실 이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 얘기들 뭐 계속 있어 왔잖아요. 우리가 VR 글라스나 그런 거 나올 때 네네네. 금방 요게 몇 년 안에 다 실용화될 것처럼 얘기했지만은 좀 써보니까 불편하고 그래서 안 되는 게 이게 기술적 완성도가 아직 올라가려면 멀었거든요. 이게 현실로 나오는 순간 우리 물리적 법칙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물리적 법칙을 극복해 나가면서 우리가 아주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이 기술이 제가 봤을 때는 안 갖춰진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발전은 지금 빠르게 하겠지만은 여기서 진짜 우리가 체감될 정도의 많은 변화를 일으키려면 약간 시간이 걸리겠고요. 다만 그렇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B2B 현장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B2B, 기업 대 기업. 네. 우리 일반 소비자가 느끼는 이런 로보틱스의 영향은 굉장히 좀 늦게 오겠지만은 네. 이게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까지 범용적인 게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제조업 현장 같으면은 공장이라는 딱 컨트롤된 환경에서만 이런 뭐 AR 이런 디바이스들이 이용이 되고 그런 데서는 사실 우리가 뭐 생산 같은 거 하는 현장에서 꼭 생활하는 데만큼 편리한 기기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생산이 잘 되는 그런 기기면 되지. 그러면은 거기서는 뭐 좀 둔탁한 AR 글라스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거기서는 로봇이 모든 뭐 커피도 타오고 뭐 제품 조립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하는 게 필요 없이 딱 특정 기능만 하는 로봇만 들어오면 되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이런 AI 로봇들이 굉장히 빠르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 트렌드는 기업의 여러 가지 업무 현장에서 지금부터 굉장히 빠르게 들어가고 그래서 한 10년 뭐 20년 뒤면은 그때부터 이제 이 일반 소비자가 느낄 수 있는 현장으로 퍼져나갈 것 같아요. 10년, 20년 되면 우리 앞에 오겠지만 당장 내년부터라도 공장에서는 이게 현실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이런 쪽을 미래에 딱 지켜보고 뭐 투자나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B2C 기업에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이런 B2B 쪽에서 어떤 식으로 이게 이 주요 기업들에게 들어가는지를 잘 보시고 그런 쪽에 성과를 내는 기업들 이제 먼저 포인팅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뭐 아까 말씀하신 세일즈포스도 B2B 기업이고 네. 그런 기업들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기업들도 또 B2B 기업일 수도 있고 얼마나 기업들이 이것들을 잘 활용하는지 이걸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실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혹시 지금 AI 에이전트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AI 에이전트 뜨고 있다 말씀 주셨고 그다음에 로보틱스 어떻게 보면 AI 에이전트의 하드웨어 버전이잖아요. 요거는 B2C는 10년, 20년 걸리겠지만 B2B에서 좀 터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요거 말고 또 있어요? 올해 주목해야 되는 트렌드 짧게. 네. 올해 결국에는 이게 하드웨어가 또 중요하게 뜨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원래 2000년대 들어서는 소프트웨어의 시대다. 그렇죠. 이제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 압도적이라고 이렇게 해왔지만은 소프트웨어가 너무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는 하드웨어도 웬만큼 발전해야 이게 우리에게 와우를 줄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드웨어의 이 발전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바틀렉이 되고 있는 시대가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전반적인 하드웨어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대다라는 그런 메시지로 이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런 AI 가속기 같은 이런 AI의 직접적인 이 컴퓨팅 하는데 필요한 부품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방금 얘기한 로보틱스 같은 것들이 되겠지만은 그 밑에 떠받치는 것까지 우리가 하드웨어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게 대표적인 것이 우리의 에너지 문제가 되겠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 AI가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잡아먹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은 지금 로보틱스도 마찬가지거든요. 로보틱스 우리 흔히 얘기할 때 로봇 구동할 때 제일 걸림돌이 이런 기계 소자가 아니라 배터리 문제다. 로봇에 장착할 배터리가 사실 큰 걸림돌이다 그런 얘기 하듯이 우리 주변에 이런 걸 구동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유틸리티 관련된 하드웨어들도 우리가 굉장히 그런 면에서 같이 주목해 봐야 될 대상이고 그런 쪽의 기술이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는지 거기다가도 이제 투자를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소프트웨어 시대가 가고 하드웨어 시대가 온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씀 같네요. 소프트웨어는 너무 많이 발전해가지고 막 생성의 AI가 쭉 앞서가고 있는데 그걸 따라가는 로봇은 오히려 지금 관절 움직이는 것도 어색하고 그렇잖아요. 이게 많이 더 발전해야 되는. 더 발전해야 될 것들이 그래야 와우가 나오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러네요.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 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